트럼프 대통령 언제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하는 거 일단 팔짱 끼고 지켜보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더니 미국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더니 어제 갑자기 이란, 테헤란에서 모두 대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테헤란 텅텅 비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불타는 테헤란의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는 이란군의 전시참모총장을 제거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미국은 계속해서 전투기 등을 중동으로 보내면서 상황이 더욱더 다급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상공을 장악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란은 무조건 항복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들이 어디 숨어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목숨을 붙여놓고 있지만은 수틀리면은 바로 밀어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야, 원래는 전쟁에 직접 관여 안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다가 인내심이 바닥나는지 이란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이란 혼자서는 지금 뭐 승산이 없죠. 러시아나 중국이 도와주면 모르겠는데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 해당 상황에 개입할 그런 의향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소식통에 의하면은 러시아와 중국 지금 이란 상황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특별한 업데이트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촉즉발의 상황, 이란은 항복해야죠. 허무하게 큰 희생을 내기보다는 항복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해당 상황이 빨리 종료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관세를 면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프리카로 계속해서 눈을 돌리고 있는 중국, 그런가 하면은 유로피언 유니언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 토론에 대해서 진전이 있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지난 5월 소비 판매량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0.9% 하락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연준은 이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금리 관련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동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 닉 티미라오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완화로 인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충분한 이유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지켜보자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집불통 파월 할배, 이쯤 되면은 그냥 트럼프의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가지고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한편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동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경기 충격을 줄이려면은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의원들의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금리가 낮아지지 않을까. 다음으로는 전 세계가 뒤죽박죽인 가운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화산이 폭발한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참 난장판이네요, 난장판. 앞에 테헤란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급박할 때 먼저 몸부터 도망가야 되는데 재산들을 뒤에 남겨두기 얼마나 아깝습니까?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이럴 때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비트코인은 복구 단어만 알고 있으면은 혹은 거래소 비번이나 핸드폰만 있으면은 어디든 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말 편하죠. 움직이기 편합니다. 자, 한편 오늘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쟁 소식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하락폭이 그닥 크지는 않죠. 관세 문제 터졌을 때는 막 4%, 3% 이렇게 빠졌었는데 일단 1%대 미만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금 같은 경우도 약세, 달러는 오히려 오늘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야, 뭔가요? 비트코인 힘을 좀 써야 되는데 104,029달러, 이더리움은 2,47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단 103,00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힘내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기를, 버틸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분석가이자 인플루언서 매크로CRG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오도방정을 떨고 있어서 그렇지 가격대 자체는 지난 며칠 전 가격대와 비슷하다. 뭐 떡락이라든지 개폭락이 나왔었던 것이 아니다. 오바 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비트코인 지금 아직도 10만 달러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많이 휘둘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저도 이번 사이클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질질질질 사람을 끌고 다녀가지고.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 몇 시간 전에 하락했을 때 암호화폐 시장 1억 달러 상당히 또 청산됐었다라고 합니다. 선물 투자자들.
롱쟁이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숏쟁이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거래소들만 신을 잔뜩 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베트남이 비트코인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라는 소식을 내보낸 가운데 태국 같은 경우도 디지털 자산 양도소득세를 5년 면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함이다 라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코인 실증 허용, 규제 샌드박스 가동 등등의 지금 여러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4차 산업을 받아들이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러한 산업혁명은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하면 앞으로 수백 년 동안 국가들이 부흥을 할 수가 있겠죠. 굉장한 기회이자 이를 놓치면 심각한 위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어제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4억 860만 달러, 적은 액수가 아니라 큰 액수가 들어왔었으며 블랙락에서는 2억 6,66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가격대에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아주고 있는 블랙락 투자자들, 이어서는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입 소식, 지니어스 그룹이 비트코인 1000개 확보를 목표로 잡고 다시 한번 비트코인 100개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평단가는 10만 600달러. 그런가 하면은 비트코인 관련된 리워드를 주는 회사죠. 폴드 같은 경우도 이번에 2억 5천만 달러를 조달, 비트코인을 매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전자상거래 기업인 DDC 엔터프라이즈, 비트코인 5,000개를 매입하기 위해서 5억 2,800만 달러를 조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나왔다라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캐나다 핀테크 기업 LQWD가 비트코인 5개를 주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랜만에 우리 구라 형님이 운을 뗐습니다. 노보구라츠, 비트코인 금의 시총을 뛰어넘고 100만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어째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젊은 세대가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인데, 금의 시가총액은 20조 달러, 비트코인 2조 달러 수준, 지금부터 10배 상승해가지고 100만 달러 가지야. 그리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젊은 세대들이 비트코인을 더욱더 본격적으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 워렌 버핏 같은 경우 비트코인을 싫어하고 은퇴를 했지만은 워렌 버핏의 손자들은 다를 것이다. 워렌 버핏이 자산을 물려주면 그거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러한 전쟁 상황들을 전 세계에서 소음들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 유리하다라는 주장들 나오고 있습니다. 디파이 프로젝트 벨러의 공동 창업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분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암호화폐 채택 수준과 전통 금융시장과의 노출 및 상관관계, 그리고 지리적 접근성이 핵심 변수다. 분쟁 지역에 인접한 국가일수록 더 큰 손실과 변동성을 겪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 비트코인의 보유 구조는 서구 기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당장은 비트가 흔들리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대피할 때도 비트코인이 있으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대피를 할 수가 있기도 하고, 전쟁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을 한 나라들 중에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었었던 나라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비트코인 채택은 늘어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아무리 그래도 전쟁은 피해가는 것이 제일 좋겠죠. 이어지는 동향 및 분석입니다. 지난 4주 동안 비트코인 10개 100만 달러 수준이죠. 100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된 주소 숫자 수가 622개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돌고래들이 늘고 있다. 일단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좀 모으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희망회로도 돌려볼 수도 있겠고요. 이어서 비트파이넥스의 분석가들 비트코인이 10만 2천에서 3천 달러 구간을 지지할 수 있다면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이 물론 지난 2주 동안 쭉 하락했지만은 이는 최고점 대비 9%에 불과하다. 지정학적인 요인 때문에 리스크가 남아있지만은 매수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는 경우 비트코인의 상승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투자자들의 신뢰를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미스터 크립토 분석가는 비트코인 지금 약간 조정받고 있지만은 전세계 유동성을 봐라.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따라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쫄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엘리지 분석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10만 5천 달러 위까지 올라와가지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었고, 저스티핏 분석과도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104,990달러 위까지 올라와서 다시 한번 안착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다시금 위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남겼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입니다. 현물 ETF 어제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2140만 달러 유입. 이 중에 블랙록에서는 1610만 달러가 유입이 되면서 이더리움이 계속되는 자금 유입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이 역대 최저치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했다라는 평가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도 이력이 없는 지갑들, 비트코인도 이런 지갑들이 있죠. 영구 보관 고래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지갑들이 이더리움 보유량을 2280만 개로 늘렸다라고 하네요. 이더리움에 뼈를 묻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더리움의 가격 회복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러나 반면에 미국의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 같은 경우는 야, 솔라나가 이더보다 낫지 아무래도 라고 하면서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기업 재무자산으로 더 적합하다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솔라나의 개발자 성장 속도는 이더리움을 앞서고 있다라며 솔라나를 전략적 재무자산으로 채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더리움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신경이 거슬릴 만한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솔라나 투자자들은 좋겠죠. 자, 다음으로 SRM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회사인데 얘네가 갑자기 트론과 역합병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죠. 저는 이 SRM 엔터테인먼트가 뭐하는 회사인가 잘 몰랐었는데 완구업체랍니다. 완구업체. 말 그대로 장난감 만드는 회사인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스머프에 관련된 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적 스머프냐? 어찌됐든지 간에 트론은 왜 완구 회사와의 합병을 추진한 것일까? 저스틴 선의 속내는 무엇일까? 미국에서 IPO 대신에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왜 완구업체야? 다음으로는 리플, XRP, 고래들, XRP 100만 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이 사상 최초로 2700개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야, 어마어마하죠? 이 중에 한국인은 몇 명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서 헤이즈,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가격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알트코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전망을 밝혔습니다. 여물 헤이즈, 알트코인도 갈 수 있어. 마지막으로는 국내 소식, 엄청난 사기극 하루인베스트 1조 4천억 원어치를 헤쳐먹었는데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고 운영 책임자만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공동대표 박모씨와 송모씨, 사업총괄대표 이모씨는 무죄를 선고한다. 이것이 K법정, K판사, 아프리카만도 못한 사법제도. 아프리카였으면은 이 새끼들 집 찾아가가지고 집에 불 지르고 배 가르고 난리가 났을 건데 나라에서 범죄자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도건이 와이프도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다라고 하죠. 참으로 씁쓸합니다. 자,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토마토 채널 도와주기 광조댓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좀 좋은 소식들이 나와줄 수 있기를